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진행하고 있는 환경정비 사업에서 멸종위기 동물인 흰목 물대새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김해시가 24개 초등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임제대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양산 원동면 오봉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 반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경남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서는 전날 오후 5시 이후 2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가 10명, 김해 8명, 사천 3명, 양산 2명, 거제와 합천이 각 1명입니다. 진주시는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에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6일 오후 3시까지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진주에 있는 카페와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김해 지역 24개 초등학교가 19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김해 지역의 학생과 교직원 등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난 주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김해 읍면과 장유동을 제외한 24개 초등학교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25일까지 김해 지역 모든 학원을 휴원하고 이달 말까지 학원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한편 확진자가 발생한 인제대학교도 19일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19일 미래교통수단이 될 수소트램의 첫 콘셉트카가 창원에서 공개됐습니다. 국내 1호 수소 생산 기지인 창원 성주수소충전소의 준공식도 열렸는데요. 전국 최초로 수소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창원시는 수소산업 특별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차세대 친환경 도시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수소트램. 전국 최초로 이 수소트램의 첫 콘셉트카가 공개됐습니다. 일반 전철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수소연료를 이용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처럼 지하 굴착 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공사비도 6분의 1 수준으로 경제적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70km, 한 번 충전으로 150km 이상 운행이 가능합니다. 창원시는 2030년까지 세계 도시철도 노선에 수소트램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내 1호 수소 생산기지인 성주 수소충전소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충전소의 천연가스에서 바로 수소를 추출해 생산해내는 시설로 수소차 2,400대 분량, 연간 360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창원이 수소 경제로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금까지 기초지자체 중 수소차가 가장 많이 보급되고 또 최초로 수소버스가 정규 노선 운행을 시작한 지역이고 수소 경제의 선도 도시입니다. 창원시가 수소산업특별시를 선언하고 지금 전국에서 기초 지방정부 중에는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수소산업특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오는 6월에는 국내 기술로 수소 생산과 대용량 충전이 가능한 수소버스용 대용량 충전 설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운행을 시작하는 수소버스에 이어 수소트램과 수소 생산기지까지 이른바 수소 자급자족을 시작한 창원시가 수소산업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대책도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면 그곳에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실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현장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진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공존이 아닌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 환경이 무너지는 현장,
현장 점검 360도에서 보도합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거창 환강에서 진행 중인 남상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현장입니다. 공사 기간은 지난해 7월 말부터 2024년 7월 8일까지. 침수 우려되는 낡은 다리를 대신할 새 교량을 만들고 제방을 정비하고 폐목과 콘크리트 등 쓰레기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곳 현장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서식지라는 곳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공사 현장까지 꽤 거리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공사 현장의 소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참새보다 조금 큰 20cm 정도의 체구에 배쪽이 희고 특히 목에 흰띠가 특징인 흰목 물대새. 전 세계 17,000마리에 불과한 멸종 위기종입니다. 먹이 활동이 쉽고 알을 낳아 보호할 수 있는 자갈과 돌이 많은 강과 하천은 최적의 서식지입니다. 제가 관찰한 것만 10년 정도 되고요. 그 이전에도 문헌에 보니까 이제 명시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特새라서 1년 내에 있는 새입니다. 이곳 다리를 기준으로 하부 쪽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부 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대부분이 모래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조성된 하부 쪽이 주 서식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흰목 물대새의 서식지는 공사 현장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바로 앞. 올해 초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자 이상 행동이 발견됐습니다. 연일 드나드는 트럭과 중장비, 소음에 맞서 흰목 물대새가 울부짖거나 다친 척 천적을 유인하는 의상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다 작업을 풀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소리가 시끄럽고요. 그래서 이제 흰목 물대새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포크레인을 쫓아내려고 울고 또 막 정신없이 날아다니고 또 죽은 척하는 그 다친 척하는 의상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모습이 진짜 좀 참담하기도 했고. 시끄럽지 하면 그거 안 시끄럽고 그 공사를 할 수가 있다면 통통 걷는데. 어머니도 많이 들으셨어요? 아니 우리는 저 집갓집이라서 더 하지. 이곳에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있다는 사실 공사 관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사 전 시행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입니다. 조사에는 멸종위기 2급인 삭과, 천연기념물 수달과 원앙을 비롯해 흰목 물대새 등이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사업 시행 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수립하고 먼지와 서식지 축소, 훼손을 최소화하는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서식지 파괴 논란이 나온 뒤 4월 15일에야 몇 개의 방음막이 설치됐고 시추 장비 일부가 빠졌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에는 애매한 해석이 등장합니다. 서식지 교란이 발생될 경우 흰목 물대새가 유사 서식지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흰목 물대새의 생태가 무시된 이 설명은 공사 진행에 단서가 됐습니다. 흰목 물대새의 산란과 번식기는 3월부터 7월, 한창 공사 기간 중입니다. 장비를 향해 울고 의상 행동을 보인 건 서식지와 알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번식지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제 머물러 왔던지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조치 계획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그 조치 계획이 우선 확실히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조치 계획에 대해서 시행업자들이 이행을 하는지 그게 이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홀했지 않았나. 새가 날아갈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대에 숨어 멸종위기 동물의 존재를 알고도 대책도 관리도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뒤늦은 대안을 약속했습니다. 가설 방벽은 설치를 다 했고요. 소음을 지금 저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야간 공사는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륜 세차 시설은 열심히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운행 속도도 20km 이하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공사를 끝내가지고 어쨌든 좀 서식지에 최대한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환경 보존이 공존해야 하는 시대. 하지만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한 이방인을 향해 흰목 물대새에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는 이곳 현장에선 공존 대신 파괴만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고성군에 있는 대가저수지가 생태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고성군 공식 SNS에서는 낚시 금지를 놓고 지역에서 엇갈린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 대가저수지입니다. 460만 톤의 농업용수를 저장하는 곳으로 강태공들 사이에선 낚시 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최근 저수지 곳곳에 낚시 금지 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고성군이 지난 2월 대가저수지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일부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면서 낚시꾼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런데 대가저수지의 낚시 금지를 두고 고성군 공식 SNS에서는 지역민들 사이에 때 아닌 댓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생태계 보전과 주민 생활 배려를 위해 낚시 금지는 당연하다는 주장부터 낚시꾼 방문으로 얻는 경제 효과가 사라진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달 정도는 또 조금 진통이 있을 거라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큰 진통은 아니고 저희한테 강의를 한다든지 보조시 낚시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시는 분은 전혀 없으시고. 대가저수지의 낚시 금지를 두고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고성군은 앞으로 지역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700명대, 치명률은 1.6%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완치가 되는데요. 하지만 후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년간 학생과 교직원 183명이 확진된 후 완치가 됐는데 이 중에 5명이 후유증에 시달려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연구 결과 확진자 중 3분의 1이 신경 또는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 중 7%가 6개월 이내에 뇌졸중을 앓았고요. 2%는 6개월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뇌에 직접 영향을 줬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 연구팀 역시 후유증 비율이 3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숨쉬기가 곤란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잠을 잘 못 자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최장 9개월이나 지속됐다는 겁니다. 부산의 47번 확진자였던 부산대 박현 교수는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면서 기억이 힘들고 집중하기가 어려운 브레인 포그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했죠. 이 후유증도 문제지만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또 바이러스 전파자라는 낙인이 찍혀 우울감과 불안감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에서 한 댄스 모임, 춤추는 것도 죄입니까? 적발당한 참가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물론 춤추는 건 죄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즉 감염병 예방법 위반인 거죠. 자유를 속박당한 채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 방역 피로도, 자유를 되찾고 또 마스크에서 해방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비정상적 일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속하고 충분한 백신 확보와 접종,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편하지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19일 오전 11시 5분쯤 양산 원동면 오봉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양산시 산림청과 함께 산불 진화헬기 5대와 공무원 등 인력을 투입해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은 이날 오후 2시 반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봉산 정상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61주년 4.19 혁명을 기념해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4.19 혁명 단체 대표 등 모두 7명이 참석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위한 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남겼습니다. 한편 올해 4.19 혁명 기념 추모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서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문화재단이 부하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A 부장을 지난주 직위 해제했습니다. 최근 한 직원은 A 부장에게 욕설과 인격모독, 폭행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재단은 노무사 등 외부 인사와 노조가 참여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창원문화재단 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꾸민 제1호 슝슝통통 놀이터가 지난 주말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 마산하포구 월영동 월영달빛공원에 만들어진 놀이터는 사업비 6억 원이 투입돼 오르기 놀이대와 모래놀이장 등 다양한 놀이기구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과 이름 선정 등 모든 과정에 어린이가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진해 풍호공원과 의창구 소계체육공원에 차례로 슝슝통통 놀이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이 전국에서 4번째로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지역 외국인 범죄 적발 건수는 1,74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은 경기와 서울, 인천 다음으로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했고 지역별 인구 대비 외국인 범죄 적발률은 인천에 이어 2번째로 높았습니다. 경남도가 그린 뉴딜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공모 주제는 경남도의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며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된 아이디어 가운데 자체 추진이 가능한 내용은 경남도가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농업과 어업에 이어 임업인들에게도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로 100만 원,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30만 원 등 2가지입니다. 영림 지원 바우처 대상은 상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면서 버섯이나 산나물, 약초류를 재배하는 임가며 2020년 매출이 전년과 대비해 감소한 곳입니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는 0.5헥타르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로 임야가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신청 서류를 들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61년) 전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 김주열 열사. 부정선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김주열은 겨우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저항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투표함 바꿔치기와 같은 부정선거와 장기 독재, 무자비한 탄압을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이승만 하야를 이끌어냈던 겁니다. 불꽃처럼 사나운 4.19 혁명 희생자들 덕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날 쓰러져간 젊음 같은